오늘 날짜는 5점으로 입력하고요. 모든 루틴을 체크해 주시고요. 운동 회고를 작성하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하이라이트, 회고,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작성이 되고 제출을 눌러주게 되면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행되고 있고요. GPT를 통해서 회고 요약, 대표 감정, 감성 분석을 하고 이 내용이 4월 13일 다이어리에 입력이 되었고요. 이 날짜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트래킹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 하루 요약, 대표 감정, 감성 분석은 챗 GPT를 통해서 실행이 되었고 회고 내용들도 일기장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션다움입니다. 오늘은 타일러님의 AI 시대 가장 똑똑하게 하루를 기록하는 법 영상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직접 노션으로 타일러 다이어리를 만들어 본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타일러님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어서 시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노션으로 다이어리를 작성해 왔는데요. 몇 가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노션은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번거롭게 되어 있고요. 특히 피드백할 때는 타이핑 속도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루를 기록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다 보니 결국 다이어리를 뜨문뜨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일러님의 기록 방법을 보고 정말 감탄했는데요. 타일러님은 타입폼을 통해 간편하게 하루를 기록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헤비 트래킹 항목은 그렇다 아니다로 쉽게 입력하고요. 회고는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타이핑 없이 정말로 똑똑하게 하루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역시 얼리어답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회고했다는 사실에 좌절감마저 느껴지더라고요. 타일러님은 타이폼으로 작성한 다이어리를 구글 독스에 입력했습니다. 시트에 저장하면 통계 확인은 가능하지만 텍스트 내용을 한 번에 보기 어려워서 일기장 형태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독스는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는 것과 같아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한눈에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트는 숲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좋습니다. 만약 시트와 독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노션은 시트처럼 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행 하나가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시각화할 데이터는 표로 입력하고 텍스트 데이터는 페이지에 저장하면 일기장처럼 보기 쉽습니다. 타일러님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랑 이런 노션의 기능을 활용한다면 다이어리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직접 타일러 다이어리를 노션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노션으로 활용하는 타일러 다이어리를 두 가지 버전으로 소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버전은 수동 작성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 자동화 방식입니다. 자동화 방식을 사용하려면 메이크 오토메이션을 활용해야 하는 허들이 있지만 구현만 한다면 상당히 막강한 스마트 다이어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타일러 다이어리 템플릿과 메이크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이어리를 직접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타일러 다이어리는 타입폼 또는 탈리폼을 사용해서 편하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통계를 확인하고 페이지에서 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리포트 섹션에서는 트래킹, 회고, 분석이 있는데요. 트래킹 토글에는 이번 주, 지난주, 이번 달, 지난달 전체 보기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기분과 습관을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와 지난주는 7일까지 보여지게 되고요. 이번 달과 지난달은 모든 날이 한 번에 보여지게 됩니다. 한 주가 마무리될 때 트래킹을 보게 되면 어떤 날이 습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고 토글은 하루 회고, 하이라이트, 운동, 업무, 그리고 내일 나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갤러리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부터 전체 보기까지 해당되는 날짜의 회고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내에도 회고 내용이 들어있긴 한데요. 이 내용들은 하루하루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날을 보고 싶다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야 됩니다. 하지만 갤러리 레이아웃으로 구성하게 되면 약 5일간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리포트 섹션의 마지막은 분석 토글인데요. 분석 토글은 하루 요약, 대표 감정, 감성 분석 등이 있습니다. 여기 분석 탭에 있는 항목들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회고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회고 내용을 바탕으로 챗 GPT가 하루를 요약해주고 그 중에 대표 감정을 얘기해주고 회고에 작성했던 단어들을 분석해서 감성 분석을 해줍니다. 감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감성 사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챗 GPT가 분석해주는 간략한 시험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일러 다이어리를 수동으로 사용하면 챗 GPT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1일 리포트 섹션의 트래킹 토글은 하루를 길게 볼 수 있었다면 주간 리포트는 일주일을 길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간 리포트는 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의 내용을 좀 더 직관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월간 리포트는 이번 달, 올해, 지난해 전체 보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달에 해당되는 내용만 볼 수 있고요. 올해는 올해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체 보기는 그동안 입력했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탭에만 오늘 날짜가 출력되고 있어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건데요. 맨 처음에 보여지는 한 달 요약은 한 달 기분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만족도 점수에 따라서 보름달이 차가는데요. 여기 있는 수식을 보게 되면 0.5점이 반달 모양이고요. 0.75점은 좀 더 채워진 모양이고 0.25점은 금음달 모양입니다. 하루 점수를 보면 4.5점은 0.5이기 때문에 반달인 걸 볼 수 있고요. 4.3점은 0.25보다 높기 때문에 금음달 모양, 3.8점은 이렇게 보름달이 차가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진행률인데요. 12월 달은 31일 중에 31일을 모두 작성했기 때문에 100%인 걸 볼 수 있고요. 3월 달은 31일 중에 26일을 작성해서 83%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4월 달은 30일 중에 12일을 작성해서 40%가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채워지게 되면 하트는 맨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그래프입니다. 평균 달성률은 헤비 트래킹에 대한 평균 달성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월 달은 편차가 커서 59% 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3월 달은 78%, 그리고 현재 4월 달은 60%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 증감률은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나오는데요. 노란색은 지난달 대비 플러스 성장을 했을 때고요.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검은색 그래프로 채워지게 됩니다. 12월 달은 첫 달이기 때문에 지난달 대비 증감률 그래프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색깔이 들어간 그래프는 빨강색, 주황색, 보라색, 파랑색, 녹색 순인 걸 볼 수 있고요. 해당 그래프 수식을 확인하면 80% 이상일 때는 초록색, 60% 이상은 파랑색, 40% 이상은 보라색, 20% 이상은 주황색, 20% 미만은 빨강색으로 표시됩니다. 100%를 모두 달성했을 때는 체크박스로 채워지게 됩니다. 위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관계형이 맺어져야만 해당 통계치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캘린더 섹션인데요. 캘린더 섹션에는 습관으로 지정했던 하루 평균 달성률과 기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형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꾸준히 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타일러 템플릿을 사용하기 위해서 1일 달성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 다이어리 마스터 테이블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설문지를 통해서 이 안에 쌓일 겁니다. 여기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헤비 트래킹 필드를 볼 수 있는데요. 헤비 트래킹에 있는 계산식을 보면은 수분부터 운동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보다 하루에 만보 걷는 습관을 트래킹하고 싶으시다면 선크림 필드 이름을 만보로 바꿔주시고요. 선크림에 해당되는 DP 속성을 필드 이름도 만보라고 바꿔주시고 만보 필드의 포뮬러도 수정해야 됩니다. 선크림이란 텍스트를 만보라고 변경하시고요. 이 뒤쪽에도 만보라고 변경을 하게 되면 만보를 걸은 곳은 체크가 되고 만보를 걷지 않은 곳은 체크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셨다면 먼슬리 리포트도 변경하셔야 되는데요. 메인 페이지에서 먼슬리 리포트를 켜주시고요. 먼슬리 리포트에 선크림에 해당되는 부분의 필드명을 만보로 변경하시고요. 포뮬러를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 보이는 선크림 텍스트를 만보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다이어리를 사용하기 위한 날짜 입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방식에서 수동이라는 뜻은 관계형을 수동으로 맺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날짜도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 날짜 입력 페이지에 들어가 주시고요. 날짜 입력 페이지에는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섹션이 있고요. 날짜 생성을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날짜 생성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날짜 생성 프로그램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구글 시트 중에 데이트 월 탭이 있고요. 데이트 월 탭에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트가 있습니다.
현재 4월달까지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복사해 주시고요. 노션 월 생성 섹션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엔터 해주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들어갔지만 하나만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에 있는 데이터는 지워주시고요. 여기서 후속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후속 작업은 해당 월에 다음 월에 관계형을 맺으면 됩니다. 5월의 다음 달은 6월이기 때문에 후속 작업에서 6월을 선택해 주시고요. 6월은 7월, 7월은 8월, 8월은 9월, 9월은 10월, 10월은 11월, 11월은 12월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후속 작업에 모두 관계형을 맺었다면 모두 선택해서 맨 마지막에 12월은 아직까지 2025년 1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입력 완료를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월 데이터가 모두 만들어진 겁니다. 타일러님께서는 타입폼을 사용했는데요. 저는 탈리폼이 익숙하기 때문에 탈리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글폼은 권장드리지 않는데요. 타입폼이나 탈리폼 같은 경우는 노션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지만 구글폼은 직접 노션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입폼과 탈리폼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설문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설문 이름을 타일러 다이어리 매뉴얼로 할 거고요. 페이지 맨 앞에 날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응답은 날짜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들어가는 부분이 날짜 속성이 아니고 텍스트 속성이기 때문에 설문을 만들 때 /Q 해주시고요. 쇼트 앤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은 날짜고요. 그리고 입력 형식은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그리고 요일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도 1점부터 5점까지 받을 건데요. /Q 해주시고요. 리커트 척도이기 때문에 리니어 스케일을 선택해 줍니다. 제목은 오늘 기분은 어땠나요? 이렇게 질문을 설정해 주시고요. 점 6개 클릭해서 스케일은 1부터 5까지로 설정해 주시고요. 왼쪽 라벨은 최악, 오른쪽 라벨은 최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 해주시고요. 뉴 페이지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는 1번 페이지가 되고요. 이 밑에는 2번 페이지가 됩니다. 2번 페이지에서는 습관을 트래킹 할 건데요. /Q 해주시고요. 멀티플 초이스로 선택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수분 루틴이고요. 이거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와 아니다입니다. 옆에 점 6개 클릭해 주시고요. 컬러 코드 옵션 켜주시고 첫 번째 색상은 파란색, 아니다의 색상은 빨강색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4번 반복될 거기 때문에 점 6개 클릭해 주시고요. 복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크림이고요. 선크림도 복제하고 치실, 복제, 비타민, 복제, ALT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됐다면 그 다음 페이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 해주시고요.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운동에 대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Q 해주시고요. 멀티플 초이스, 제목은 유연성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요가고요. 엔터, 스트레칭, 엔터, 필라테스, 엔터, 업슴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색을 지정하기 위해서 앞에 점 6개 클릭해 주시고요. 컬러 코드 옵션을 켜주겠습니다. 밑에 있는 운동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 Alt를 복제해 주시고요. 복제한 값을 긁어서 밑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운동으로 하고요. 운동의 옵션은 그렇다와 아니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운동을 했을 때만 운동 회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Q 해주시고요. 롱 앤서를 선택합니다. 여기는 운동에 대한 회고를 작성하는 곳인데요. 점 6개를 클릭하면 항상 이 응답은 기본으로 요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콰이어를 끄게 되면 별표가 사라졌고요. 그렇다면 이 옵션은 작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뉴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Q 해주시고요. 멀티플 초이스에서 업무를 입력하시고 업무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옵션을 지정하겠습니다. 점 6개 클릭해 주시고요. 컬러 코드 옵션 선택해 주시고요. 다중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멀티플 섹션을 켜줍니다. 그리고 윗칸에서 만들었던 회고를 복제해서 밑에 칸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침목 페이지를 만들어 줄 건데요. 페이지를 나누기 위해서 슬래시 해주시고요. 새로운 페이지 생성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슬래시 Q 멀티플 초이스 해주시고요. 질문 항목은 침목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없음, 두 번째는 가족, 친구, 지인, 연인, 기타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 있는 옵션도 컬러 옵션을 켜주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타란이 있는데요. 기타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텍스트 창이 떠야 되죠. 구글 폼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설정했을 때 아주 손쉽게 텍스트 필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탈리폼은 로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클릭해 주시고요. 슬래시에서 인풋 블록에 쇼트 앤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예시 문구로 누구를 만났나요?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점 6개를 클릭해서 텍스트 필드는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조건 로직을 선택합니다. 침목이 기타 옵션이 선택이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유도할 수 있는데요. 쇼 블럭을 선택해 주시고요. 보여줘야 될 블럭은 5번 페이지에 있는 누구를 만났나요 블럭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5개 옵션을 선택했을 때는 이 칸이 보여지지 않지만 기타를 클릭하게 되면 이 텍스트 필드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 회고 페이지에 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입력하시고요. 페이지 나눠주시고 처음에 슬래시 Q 해주시고요. 롱 앤서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회고는 하이라이트고요. 오늘 하루를 만족스럽게 했던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적는 공간입니다. 밑에서 슬래시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페이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복제해 주시고요. 복제한 거는 밑에 페이지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페이지는 회고를 작성하도록 구성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회고를 복제해 주시고 밑에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밑에 페이지는 개선사항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내일의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곳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모두 다 입력했다면 이번에는 땡큐 페이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땡큐 페이지는 헤드 1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자신을 응원할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모든 설문 작성이 끝났다면 퍼블리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복사해서 다이어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이어리 작성하기 이전에 탈리폼과 노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페이지에서 인테그레이션으로 가주시고요. 여기서 노션을 연결합니다. 저는 미리 노션과 연결을 해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처음에 노션을 접속하시는 분은 탈리폼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따라가다 보면 노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커넥션 이름은 타일러 다이어리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제 계정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데이터베이스는 타일러 다이어리입니다. 셀렉트 데이터베이스 빈칸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타일러 다이어리를 입력하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뜰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속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날짜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날짜가 텍스트이기 때문에 다이어리 데이터베이스에 텍스트 속성만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속성을 계속 더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이 제출되는 날짜는 작성 일시로 해주시고요. 오늘 기분은 어땠나요는 숫자 속성인 기분, 수분크림은 수분, 선크림은 선크림, 치실은 치실, 비타민은 비타민, ALT는 ALT로 연동해 주시고요. 유연성은 유연성, 운동은 운동으로, 운동회고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 속성 중에 운동회고, 업무는 업무로, 업무회고는 업무회고로 매핑해 주시고요. 그리고 침목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침목이 뜨지가 않죠. 그 이유가 탈리폼에서는 침목이 선택 속성인데 노션에서 침목은 다중 선택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이브 체인지 클릭해 주시고요. 폼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목 옆에 점색에 클릭하시고 멀티플 셀렉션을 켜줍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출판해 주시고요. 인테그레이션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속성 하나를 추가할 건데요. 침목을 선택하게 되면 침목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누구를 만났나요는 침목 기타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 회고는 회고, 마지막으로 개선사항은 개선사항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와 회고와 개선사항은 다이어리 형태로 보고 싶기 때문에 페이지 컨텐츠에서 엔터 몇 번 눌러주시고요. 맨 위에서 하이라이트 네임택 넣어주시고요. 그 밑에 칸에서
골뱅이 클릭해 주시고 하이라이트를 멘션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회고 네임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밑에 칸에 회고를 멘션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개선사항에 네임택 주시고요. 개선사항을 멘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필드에 이 내용이 채워지고요. 노션 페이지에는 하이라이트, 회고, 개선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이브 체인지 클릭해 주시면 인테그레이션에 노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 있는 링크로 이동하게 되면 이 항목을 모두 채우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테스트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2024.04.12 금요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오늘 기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모든 항목을 체크해 주시고요.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유연성과 운동에 대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운동 회고도 입력하고요.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면은 업무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 한 업무에 대해서 입력해 주시고 업무 회고도 입력하겠습니다. 침목은 기타를 입력하시면 텍스트 필드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누구와 만났는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적어주시고요. 오늘의 회고도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편지까지 보내준 다음에 제출하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노션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페이지를 열어주게 되면 헤비 트래킹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회고, 개선사항을 일기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입력하면 월에서 2024년 4월을 검색해서 관계형을 맺어주시고요. 입력 완료를 체크하면 데이터가 입력되게 됩니다. 타일러 다이어리를 자동화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메이크 오토메이션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거쳐서 탈리폼에서 받은 데이터를 챗 GPT를 통해서 요약하고 분석한 뒤에 타일러 다이어리에 저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먼슬리 리포팅에 해당되는 월도 자동으로 관계형 맺어지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날짜 입력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탈리폼에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동 방식과 자동화 방식의 차이점은 오늘 날짜에 있는데요. 오늘 날짜는 날짜 형식으로 입력이 되지만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다이어리를 입력할 때 오늘 다이어리를 오늘 입력할 때도 있지만 오늘 다이어리를 내일 입력할 때도 있겠죠. 그런 경우처럼 오늘 다이어리를 오늘 입력할 때는 날짜를 넣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 다이어리를 시간이 지나서 내일 입력할 때는 오늘 날짜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날짜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사항 기억해 두시고요. 메이크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의 앞에 보이는 5개의 모듈은 원래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5개의 모듈은 오늘 날짜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오른쪽은 노션이고요. 왼쪽은 메이크입니다. 메이크에서 노션 모듈을 만들어서 지금 날짜를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지금 날짜는 now 함수를 사용해서 오늘 날짜와 시간을 출력했습니다. 노션 모듈을 실행해서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고 제대로 뜬 걸 볼 수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지금 한국 시간 지금 필드가 노션에서는 4월 13일 오후 5시 22분인데요. 이 값을 메이크로 가져가게 되면 한국 시간 지금 필드가 4월 13일 오전 8시 22분으로 출력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차 때문인데요. 현재 노션에서 now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GMT 플러스 0시를 기준으로 가지고 옵니다. 한국 시간은 GMT 플러스 9시간이고요. 8시 22분에서 9시간을 더하게 되면 현재 한국 시간인 오후 5시 22분이 나옵니다. 보여지는 것은 한국 시간이지만 메이크로 가져가는 값은 GMT 플러스 0시입니다. 지금처럼 오후라면은 메이크에서 가져온 오늘 날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간으로 오전 12시부터 9시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날짜는 4월 19일 오전 1시 47분인데요. 지금 시간을 그대로 메이크로 가져가게 되면 4월 18일 오후 4시 47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션에서 now 함수를 사용해서 새벽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늘 날짜를 가져오게 되면 시차 때문에 하루 전 날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오늘 날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메이크에서 5개의 모듈을 활용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탈리폼을 제출하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5점으로 입력하고요.
오늘 날짜에 다이어리를 입력하기 때문에 오늘 날짜 필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모든 루틴을 체크해 주시고요. 운동 회고를 작성하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침목 항목도 입력하고요. 하이라이트, 회고,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작성이 되고 제출을 하게 되면 메이크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행이 될 거고요. 맨 마지막 모듈이 실행이 되면 인풋 섹션에 데이터가 입력될 겁니다. 텔리폼에서 제출을 눌러주게 되면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행되고 있고요. GPT를 통해서 회고 요약, 대표 감정, 감성 분석을 하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4월 13일 다이어리에 입력이 되었고요. 이 날짜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트래킹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 하루 요약, 대표 감정, 감성 분석은 챗 GPT를 통해서 실행이 되었고 회고 내용들도 일기장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구동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이 실행이 되면서 텔리폼에서 입력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모듈은 투데이에 있는 모든 필드의 값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결과를 보면 투데이 데이터베이스 필드에 있는 모든 값을 가지고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듈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텔리폼에서 오늘 날짜를 입력했다면은 오늘 날짜를 nowDate라는 변수에 집어넣고요. 오늘 날짜에 값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날짜를 nowDate 변수에 입력합니다. 세 번째 모듈에서 받은 nowDate 변수를 today 데이터베이스의 오늘 필드에 이 값을 입력하고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연, 지난달, 이번 달, 오늘 날짜까지 모든 데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필드에 오늘 날짜를 입력하고 나머지 변수가 계산이 되는 동안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5초 동안 시나리오를 잠시 재워둡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투데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값을 보면 오늘 날짜 기반으로 계산된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모듈에서는 투데이 데이터베이스에 월에 해당되는 값이 있는지 검색합니다. 그 다음 모듈에서는 월 -1 값이니까 2024년 03월이겠죠. 2024년 03월이 먼슬리 리포트 데이터에 있는지 검색합니다. 그리고 회고 요약을 하는데요. 회고 요약은 챗 GPT를 통해서 하고요. 챗 GPT에 역할을 부여하고요. 이 모듈의 목표는 아래 회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 만족도를 평가하고 회고 내용들을 500자 이내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기분 점수와 모든 회고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대표 감정 모듈은 11번 모듈에서 요약한 값을 그대로 집어넣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분석하고 이 글에서 느껴지는 대표적인 감정 한 가지를 명사로 답해달라고 했습니다. 감성 분석 모듈에서는 회고 요약한 내용을 그대로 줬고요. 이때 챗 GPT의 역할은 시니어 데이터 분석가고요. 아래 내용에서 사용된 단어의 감성 점수를 계산하고 전체 텍스트의 감성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모두 분석한 데이터로 경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6번 모듈에서 검색한 값이 없다면 위로 올라가고요. 6번 모듈에서 검색한 값이 있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월 값이 없다는 것은 오늘이 5월 1일이나 6월 1일처럼 해당 월의 첫 번째 날짜란 뜻이고요. 첫 번째 날짜에는 위로 올라가면서 월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월이 없다면 투데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은 월 값을 입력하면서 2024년 04월 레코드를 만들게 되고요. 이때 선행 작업에는 전달과 관계형을 맺어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문에서 받은 값과 챗 GPT를 통해서 계산한 값 모두 다이어리에 오늘 날짜를 만들어주면서 모두 입력합니다. 마지막 모듈은 페이지 안에 내용을 넣는 모듈인데요. 이 모듈을 보게 되면 각각 오브젝티브를 분석을 해서 헤드2로 하루 요약을 만들어주고요. 그 밑에는 파라그래프로 11번 결과를 넣어주고요. 헤드2로 대표 감정, 그리고 파라그래프로 12번째 결과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과 같이 모든 내용을 입력해주고요. 이 내용들은 페이지 안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월이 있을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두 개의 모듈은 방금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 모듈과 동일합니다. 그럼 자동화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드린 템플릿을 보게 되면 상단에 복제 버튼이 있을 거고요. 복제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복제하시면 타일러 다이어리 안에 들어가 주시고요. 해당 데이터는 전체 선택한 다음에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먼슬리 리포트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탈리폼부터 만드셔야 되는데요. 탈리폼 토글을 열게 되면 자동화 설문과 수동 설문을 넣어놨습니다. 수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동 설문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설문을 구성하시면 되고요. 자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동 탈리폼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만의 설문을 미리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설문지 구성이 끝났으면 구글에서 메이크 오토메이션을 검색합니다. 메이크 사이트로 이동해서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메이크에 처음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무료 요금제 건데요. 무료 요금제도 시나리오 구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왼쪽 사이드에 시나리오 클릭해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어 뉴 시나리오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모든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복제했던 페이지에 메이크 시나리오 토글 안에 블루프린트 파일 다운받아 주시고요. 메이크에서 모어를 클릭하시고 임포트 블루프린트를 클릭한 다음에 블루프린트 파일을 열어주면 됩니다. 블루프린트를 열어주게 되면 모든 모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자 모듈에 고유 주소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탈리폼과 메이크를 연동해야 됩니다. 탈리폼 모듈 클릭해 주시고요. Add 클릭해 주시고요. 이 웹북의 이름은 타일러 다이어리로 하겠습니다. 탈리와 연결시켜 줄 건데요. Add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름 적어 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탈리폼과 연동하는 창이 뜨는데요. 탈리폼 연결을 업세트하면 탈리폼과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탈리폼 아이디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모든 설문을 볼 수 있는데요. 타일러 다이어리 설문을 선택합니다. 세이브를 클릭해주면 모든 설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탈리폼 설문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테스트해 봐야 되는데요. 아직 뒤에 있는 노션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선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 언링크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Run Once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현재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탈리폼 설문에 더미 데이터를 생성해 줍니다.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모듈이 1이라고 뜨면 정상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숫자 1을 클릭하고 필드를 클릭해 주게 되면 탈리폼에서 입력했던 모든 값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리폼과 연결된 걸 확인했다면 다시 라인을 연결시켜 줍니다. 지금부터는 메이크와 노션을 연결해 줄 건데요. 우선 연결해 주기에 앞서서 투데이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을 클릭해서 새 창을 열어주시고요. 투데이 새 창에서 오늘 날짜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새로운 창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일러 다이어리로 돌아가서 타일러 다이어리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주시고요. 먼슬리 리포트 데이터베이스도 열어줍니다. 메이크와 노션을 처음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노션 모듈 클릭해 주시고요. Add 클릭해서 계정을 추가해야 됩니다. 노션 퍼블릭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름 입력해 주시고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연결 설정 창이 뜨는데요. 페이지 선택 클릭하시고 모든 페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액세스 허용 눌러주시면 메이크와 노션이 서로 연동됩니다. 처음 보이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에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오늘 날짜 페이지에 뒤쪽에서 더블 클릭하면 해당 주소가 잡힙니다. 이 주소를 복사해서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대로 OK를 눌러줍니다.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요. Run this module only를 클릭합니다. 1이 뜬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을 클릭하고 프로퍼티 밸류를 보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툴은 괜찮고요. 투데이 데이터베이스에 슬래시부터 물음표 사이에 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투데이 페이지의 주소가 선택이 되고요.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모듈을 열고요. 커넥션은 노션 다음을 선택하자마자 바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투데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값은 이 값이 맞고요. OK로 눌러주겠습니다. 슬립도 넘어가 주시고요. 이번에 보이는 데이터베이스는 오늘 날짜 페이지의 아이디를 입력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모듈 클릭하고 커넥션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를 변경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모듈 두 개는 먼슬리 리포트인데요. 먼슬리 리포트에서 슬래시부터 물음표 사이에 아이디 복사해 주시고요. 먼슬리 리포트 모듈 클릭해 주시고 커넥션 선택하자마자 바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바꿔줍니다.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모듈 클릭해 주시고 커넥션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변경합니다. OK 눌러주시고요. GPT 모듈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는 API 키와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챗 GPT 모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픈AI에 유료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API 키 발급도 유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챗 GPT의 API 키를 발급받기 위해서 설명란에 남겨둔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고요. Create New Secret 키를 클릭해 줍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시크릿 키가 발급이 되고요. 이 키를 복사해서 API 키에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세팅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아이디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 모듈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모듈도 오픈 API 커넥션을 그대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모듈도 오픈 API 커넥션을 그대로 클릭합니다. 먼슬리 리포트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입력하기 위해서 먼슬리 리포트 페이지에서 아이디를 복사해 주시고요. 모듈을 클릭하고 커넥션을 클릭하자마자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입력이 됐으면 OK를 눌러줍니다. 나머지 4개는 타일러 다이어리 데이터베이스고요. 다이어리 데이터베이스에 주소 복사해 주시고 모듈 클릭, 커넥션을 선택하고 바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바꿔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모듈도 커넥션 클릭하시고 바로 아이디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뒤에 있는 모듈은 커넥션만 선택해주면 모든 데이터는 알아서 세팅이 됩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이 위에 있는 모듈도 여러분 커넥션 선택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모두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메이커 구성이 끝났으면 탤리 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런 원스를 켜주시고요. 시나리오가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시나리오가 정상 작동하게 되면 인풋 섹션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월간 리포트에도 반영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수정하면 되는데요. 먼슬리 리포트 모듈 클릭해 주시고요. 후속 작업과 다이어리는 숨겨 주시고요. 선행 작업은 매핑을 켜주시고 빈칸을 클릭한 후에 22번 모듈에서 페이지 아이디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완료도 yes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다음 달이 됐을 때 자동으로 이전 달과 관계형이 맺어지면서 지난달 대비 증감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챗 GPT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Shift를 누르고 해당 모듈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시면 모듈이 삭제가 되고요. 오토 얼라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모듈 구성이 깔끔해집니다. 뒤쪽에 노란색으로 3이 떠 있는 이유는 챗 GPT를 지워서 그렇고요. 해당 모듈을 클릭한 다음에 챗 GPT가 작성하는 감성 분석 지워주시고요. 대표 감정 지워주시고 요약도 지워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6번 모듈도 클릭한 다음에 감성 분석 지워주시고요. 요약과 대표 감정을 지워주시면 에러는 사라집니다. 20번 모듈에 아이템 1번이 하루 요약 헤드 2기 때문에 아이템 1번 지워주시고 또다시 아이템 1번 지워주시고 대표 감정 지워주시고 이 내용도 지워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 분석도 지워주시고요. 13번 결과값도 지워주게 되면 챗 GPT가 작성한 내용이 없고요. OK를 클릭하게 되면 에러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9번째 모듈도 위에 있는 아이템 6개를 지워주시고 첫 번째 아이템이 운동 회고가 나오면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챗 GPT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일러 다이어리를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명글 또는 상단 댓글에 이 링크를 남겨놓을 거고요. 링크를 통해서 이동한 다음에 클래스 신청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강의를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됐으면 강의실 입장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강의실로 이동해서 템플릿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노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노션 우측 상단에 복제 버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에 복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션을 배우고 싶다면 노션 기초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노션 10의 비기너 클래스를 추천드릴게요. 15만원 상당의 강의를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강의만 들으신다면 더 이상 노션 강의를 찾아서 떠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션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끝내버릴 수 있고요.
노션의 핵심 기능과 실전 활용법을 배울 수 있고 위키, 포트폴리오, 랜딩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탈리폼을 작성하면 강의는 바로 메일로 받으실 수 있고요. 강의 신청 링크는 본문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오늘은 타일러님의 영상에서 영감을 받아 노션으로 다이어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다이어리를 직접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